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온갖 폐악질을 부리던 시어머니를 남편과 함께 참교육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며느리가 당당해지고 남편이 내 편이니 바로 해결이 되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하고 2년 동안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주는 스트레스를 무엇을 위해 그렇게 참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결혼 전에 저는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다고 남녀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동갑내기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착하고 매너 좋은 신랑과 결혼하며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던져주는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결혼에 대한 후회도 많이 했고, 이럴 거면 혼자 살 걸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결혼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저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은 신랑이 제가 집안일을 하면 다음 날은 저보고 절대 집안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이 남자와 결혼하길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빼고 나면 저와 신랑은 사이가 참 좋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굳은 일은 서로 더 하려고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얼굴이 평범하게 생겼는데 신랑은 저보고 맨날 예쁘게 생겼다고 말해줍니다. 하여튼 신랑은 사람 기분 좋게 말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면 결혼 전에는 서로 푼수도 떨고 웃고 떠드는 일밖에는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친구들에게 암울한 얘기로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정 결혼하려거든. 시부모님 되실 분 성격 잘 파악하고 결혼해라. 등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신랑은 둘 다 일을 하는데 저는 빠르면 8시, 늦으면 9시 정도에 집에 들어옵니다. 신랑은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요. 근무 시간은 제가 신랑보다 적지만 연봉은 제가 훨씬 높아요. 시댁은 저희 집과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회사가 저희 집과 시댁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는 평일에 저를 수시로 불렀습니다. 주말에는 당연히 시댁에 방문을 해야 했고요. 평일에 시어머니가 오라고 해서 시댁에 가보면 보통 8시가 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밥 먹었냐 물어보지도 않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준 것을 주면서 남편 먹이라고 했습니다. 반찬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보약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를 위해 주시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거의 6개월간은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신랑 아침 먹였냐고, 뭐 먹였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아침 꼭 먹여야 한다. 내가 아침 굶긴 적 없이 키운 아들이다 하셨어요. 참다 못해서 신랑에게 시어머니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잘 얘기해야겠다고 했고 실제로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일에 불렀을 때 한번 제가 직접 얘기를 해봤어요. 너무 피곤하고 하니 평일에 시댁에 부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신랑 아침도 저희가 알아서 잘 해먹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니까지 걸 어떻게 믿고 아들을 맡기냐고 하더니 그럴 거면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이 얘기 신랑이 들으면 시부모님과 신랑 사이에 큰일 벌어질까봐 얘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여튼 이때 이후로는 평일에 시어머니가 저를 오라고 하는 횟수가 줄어들기는 했어요. 신랑도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저에게 글을 올려놨다고 거기에 댓글들을 읽어보라고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를 자기 얘기인 것처럼 적어 놓았더라고요. 댓글을 읽어보니 내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고 혼자 소가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착한 며느리병에 걸렸냐고 아니면 아주 못생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듣고 보니 내가 신랑에 비해 못난 것도 없고 돈도 내가 훨씬 잘 버는데 왜 시어머니가 주는 스트레스를 마냥 참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떨리기는 했지만 댓글에 있는 대로 시어머니가 하는 것들 안 받아주고 뭐라고 하면 당당하게 대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결혼한 지 2년이나 되었는데 아기가 왜 안 생기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시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저와 신랑에게 아이가 왜 없냐고 하시더니 저에게 건강진단서를 떼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랑이 엄마 왜 그러시냐고 엄마가 이래서 생길 아이도 안 생기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큰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말한 것이었는데 어느 분의 댓글대로 생각보다 큰일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평일에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신랑에게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왔다 가면 되지 바쁜 사람을 오라고 하냐고 하시길래 내가 신랑보다 돈을 많이 버는데 나보다 신랑이 바쁘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전화해서 신랑 뭐 먹였냐고 물어보시면 직접 물어보시라고 짜증내면서 신랑을 바꿔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스트레스 주던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와 신랑 둘이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 싹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 들고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우리 둘 다 아무 이상 없는데 산부인과에서 아기 안 생기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이라 하더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스트레스를 줘서 이렇게 된 일인데 내가 무슨 낯으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뵙겠냐고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평생 아이도 못 낳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결혼 생활 유지할 마음은 없다고 말했어요.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살더라도 지금만큼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 앞에서 진짜로 이혼하려고 하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제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신랑도 알고 있었고요.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엄마 때문에 자기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어쩔 거냐고 막 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저에게 앞으로 자기가 잘하겠다고 자기 가족들과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자기를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시어머니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전화해서 요즘 제가 어떠냐고 물어본다고 해요. 신랑은 모르겠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친구가 글을 올려준 덕분에 해결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혼인 친구들도 아는 사이트를 저는 왜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친구들과 결혼 전에 그랬던 것처럼 웃고 떠들며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부 갈등은 남편이 등신일 때 생긴다는 말에 반대의 경우네요. 이제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듬직한 남편분과 행복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